네, 극심한 가려움에 환자도 보호자도 눈물 짓는 질환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이 아토피 환자 수는 무려 100만 명이나 되고 그중에 10세 미만 어린이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가려움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이야기를 정세훈 약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세훈 어서 박사요. 오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가 이 아토피인 만큼 대체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질환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안에서 면역 체계, 면역 밸런스가 깨지면서 생성되는 일종의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피부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극심한 가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자,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아토피 피부염은 일종의 그런 알러지 질환의 일종으로 이제 여겨져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3년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국제학술지 중 하나인 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아토피 피부염이 단순한 이런 그 면역 과민 반응이 아니라 황색 포도 상구균이라는 우리 피부에 흔히 존재하는 그 세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게 그 논문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황색 포도 상구균이 이제 V8 단백 분해 효소라는 거를 분비를 하는데, 이 단백 분해 효소가 우리 피부의 감각 세포에 있는 그 PAR1이라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가렵다는 자극을 우리 뇌에 꾸준히 보내주는 겁니다. 사실 단순한 알러지 반응이라기에는 세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꽤 복잡한 질환이라는 게 새로 밝혀진 거죠. 네. 이 간지러움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종종 뵀는데 유난히 아이들에게서 좀 발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발병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 성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독 또 어린이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은 성인들보다 좀 피부가 얇고 또 그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유해 세균인 아까 말씀드린 황색 포도 상구균도 더 번식하고 침투하기가 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좀 더 참을성이 약한 편이에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제 가렵다 보니까 좀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고 자꾸 긁는 게 반복되다 보면 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피부 장벽으로 세균이 침투하고 또 그 부분에 또 오염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세균이 또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버립니다.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니까 아이들이 참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모습들이 또 부모들이 좀 봤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빨리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 아토피 하면은 좀 보습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당연히 보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제 견해예요. 피부가 건조하고 이제 장벽이 무너지다 보면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동안에 알려져 왔던 이제 아토피 관리의 방법이었고 실제로 이것만 잘해줘도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려움의 주요 원인은 세균입니다. 그리고 이 세균은 단순히 피부 보습만 해줬을 때는 오히려 우리 몸의 따뜻한 체온과 이제 합쳐져 가지고 세균이 더 좋아하는 환경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것이 이제 피부 장벽을 보습해주는 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항균까지 더한 항균 보습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세균을 죽이는 방법 하면 항생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좀 질환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항생제는 또 너무 자주 사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이 내성이 없는 항균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항생제는 조심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약이죠.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내성이 생기고 정말 우리가 항생제가 필요한 순간에 또 항생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약사로 또 일을 하면서 다양한 아토피 환자분들을 블로그나 또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보고 상담도 많이 드려봤었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 또 진짜 원인은 가려움의 원인은 세균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부터는 단순한 보습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으로 세균을 같이 잡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을 연구한 결과 다양한 천연 유래 항균 성분이 답이 될 수 있겠다는 그 방향을 잡게 된 거죠. 내성 문제를 피하면서 또 안전하게 세균을 관리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네. 그럼 이 천연 유래 항균 성분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 좋을지요? 자, 제가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주성분으로 연구했던 게 그린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이에요. 일단 프로폴리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예. 자기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벌집을 만들 때 이걸 섞어서 쓰는데 이 프로폴리스 자체가 강력한 항균, 항산화 그리고 항염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벌집을 지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브라질에서만 생산이 되는 그린 프로폴리스가 있어요. 얘가 아르테필리시라는 독자적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그린 프로폴리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프로폴리스의 항염, 항균, 항산화 이런 작용들에 포커싱을 해서 낮은 농도로 화장품에 응용하는 경우들은 그동안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항균 성분에 좀 포커싱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고농도로 크림을 만들어 보면 아토피 환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인체 적용 시험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2주일 만에 85.1% 가려움 정도가 감소하는 다소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에는 드디어 특허까지 등록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로 가려움에 잠 못 이루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좀 고통스러워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 삶의 질을 조금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너무나도 기다리실 텐데 약사로서 미래의 아토피 피부염 관리에 대한 포부가 있으시다면요. 자, 아토피는 몸 안의 개선과 또 몸 바깥에서의 치료까지 다 이제 복합적으로 병행돼야 되는 아주 어려운 질환이에요. 또 알러지 유발 음식도 피해야 되고 또 그런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도 또 챙겨 드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 이게 패러다임으로 좀 고착화 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잡혀 있는 체계에 사실 세균 관리도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얹으면은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동안에 관리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 아토피 피부염과 세균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관리법을 또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또 아토피 관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피부염 환자분들이 만성적인 고통 없이 또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정세훈 약사와 함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